서머타임랜더 보고 왔습니다. 13권 완결의 만화책 원작이 있는 애니이고요. 애니는 총 25화 2쿨에 디즈니 플러스 독점입니다. 디즈니 감옥에서만 시청이 가능해요. 소감 먼저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엄청 재미있게 봤어요. 스토리랑 뭐 연출, 부금, 작화, 액션씬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완성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정말 재밌게 본 애니여가지고 제작사를 좀 알아봤거든요. OLM이라는 제작사인데 좀 특이해요. 90년대부터 애기들이 볼만한 애니 위주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뭐 포켓몬스터, 웨딩 피치, 이나즈마 11, 요괴워치 같은 거. 2020년 들어서 이제 제가 들어본 작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서머타임랜드였어요. 보신 분이 생각보다 적을 것 같고 또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스포 없이 줄거리 위주로 소감을 말하겠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애니가 특이한 게 처음부터 여자 주인공이 죽은 채로 시작을 해요.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이제 얘기를 계속 하자면 이 신페이란 남자 주인공이 우시오라는 여자 주인공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과거에 살던 섬으로 이제 돌아오거든요. 1화 시작이 신페이가 섬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기묘한 일들이 생겨요. 죽은 여주 우시오가 나오는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하고 장례식에 참여했을 땐 다른 친구한테 수상한 소리를 듣게 돼요. 우시오가 죽은 이유가 바다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다가 익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우시우의 목에 저항은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타살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다음날 우시우가 희생해서 구해준 꼬마애가 부모님이랑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야반도주한 것처럼. 그래서 신페이랑 우시우의 동생 미호라는 애가 있거든요. 미호랑 같이 그 꼬마애의 집을 찾아가게 되고 진짜 없는 걸 확인을 해요. 그런데 동생이 거기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사라진 그 꼬마애가 지난주부터 조금 이상했었다고 사실.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를 본 적이 있다면서 감시당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사라졌다는 건데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림자 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게 뭐냐면 이 섬에만 있는 풍토병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도플갱어 같은 거야. 자기랑 똑같이 생긴 그림자가 있고 그 그림자를 마주치면은 죽임을 당하고 그림자가 자기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그런 병이 있대. 지나가던 아저씨 말은 사라진 꼬마애가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를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 그 꼬마애가 본 게 아마 그림자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은 동생이 또 이 얘기를 해. 사실 언니가 죽기 전에 언니랑 똑같이 생긴 그림자를 본 적이 있다고. 그래서 언니가 그림자한테 죽임을 당한 거 아닐까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남자 주인공 신페이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야. 이 말들을 듣고. 타살 의혹이 있는 와중에 그림자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래서 동생이랑 그 섬에 있는 신사에 가기로 해요. 애군도 떨치고 그림자병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가지고 겸사겸사 신사로 가기로 해. 그래서 바로 신사로 딱 출발을 하는데 거기서 동생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요. 결국 진짜 그림자라는 그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그림자가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 신페이도 죽습니다. 이게 1화 내용이에요. 어이가 없지만 1화에서 다 죽어요. 여기까지 들은 사람들 중에 이제 애니나 만화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야. 대충 눈치챘을 거야. 이거는 루프물입니다. 죽고 나서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이야기가 진행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그런 스토리인 거죠. 개인적으로 초반에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았어. 그러니까 1화랑 극 초반부는 절단신공이라고 하죠. 다음 화를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이어서 보긴 했는데 막 엄청 너무 재밌다 막 이런 건 아니었어. 왜냐면은 스토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주인공의 감정에 내가 이입을 못 하겠는 거야. 제가 1화 스토리 요약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페이와 우시오의 서사? 그딴 거 없어요. 그냥 여자 주인공 장례식으로 시작하고 바로 사건 진행되고 계속 사건 사망 막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부에 반복이 돼요. 루프물이니까 주인공이 루프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루프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목적이. 근데 이게 초반에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바로 사건으로 이어져 버리니까 그 정도인가? 이렇게까지 루프 할 만한가? 막 이 생각이 들으면서 나는 몰입이 좀 깨지는 거야. 왜냐면 내가 주인공이었으면 진작에 포기를 했을 것 같은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얘는 끈기가 있는데 도대체 그 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뭔지 나한테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몰입이 거기서 좀 깨졌어요.
제가 루프물을 여러 작품을 봤지만 루프물의 이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슈타인즈 게이트와는 정반대의 전개 진행이에요. 슈타게는 이제 초반부에 지루하다고 할 만큼 일상적인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이 주인공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얘랑 얘가 얼마나 서로를 생각하고 막 이런 서사를 쌓은 다음에 사건이 딱 벌어지고 주인공이 왜 이런 시련을 버티면서까지 루프를 반복하는지 자연스럽게 이제 납득이 되게끔 이야기를 풀었거든? 슈타인즈 게이트는. 근데 서머타임 랜더는 완전 반대야. 우시오가 죽은 상태로 장례식에 참여하는 게 스토리의 시작이고 뜬금없이 죽고 루프가 돼요. 뭐 알려주지도 않아. 그냥 갑자기 죽여버려. 갑자기 죽고 루프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 끝없이 떡밥만 계속 뿌려. 막, 얘가 이건 아닐까? 저건 아닐까? 막 이러면서 떡밥만 계속 뿌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자체로 조금 흥미진진하긴 했는데 갈수록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나였으면 그냥 포기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제 초중반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차까지는 아닌데 높은 점수는 못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니를 봤어. 근데 이제 이거를 중반쯤부터 되게 잘 풀어요. 떡밥을 하나씩 풀면서 주인공의 선택이 이해가 되게끔 진행이 돼, 스토리가.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이제 딱 하나 아쉬운 게 있거든? 아쉬운 게 뭐냐면 마지막쯤에 너무 판타지물 같이 변해. 아니 애초에 초반 부분부터 판타지 요소가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후반으로 가면서 극대화가 돼. 지금까지 진행되던 세계관이 살짝 바뀌는 느낌? 이런 걸 핍진성이라고 하지 않나? 핍진성이 좀 부족한 느낌이었어. 그런데 이거는 좀 만화책을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게 13권짜리 만화책은 25화로 줄여놓은 거라서 생량이 많이 된 것 같거든? 그래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어. 어쨌든 이 부분이 좀 그렇긴 했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실망할 정도로 몰입이 방해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행 중에 세계관이 바뀌는 느낌 드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점수를 좀 많이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튼 저는 엔딩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마지막 판타지적인 그 좀 아쉬웠던 그 부분도 마무리를 되게 잘 한 것 같아서 정말 재미있게 봤다. 별점을 매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타임 랜더 4점 주겠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4점을 줄 만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루프물 중에서도 순위를 매겨보자면 슈타게가 부동의 1위로 자리하고 있었고 이제 다른 루프물들 뭐 비비, 나만이 없는 거리, 도쿄 리벤저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슈타게가 부동의 1위였고 나머지는 그냥 다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2위로 들어온 게 서머타임 랜더예요. 간만에 진짜 재미있는 루프물 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내가 루프물 좀 좋아하거든. 루프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안 보신 분들 있다면은 보시길 추천합니다. 진짜 재밌어요. 나는 강추.